공공이 리스크를 줄여주고 대신 건설사들이 민간 브랜드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신림 1구역은 무려 17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. 그런데 이 구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안녕하세요, 우리가입니다. 오늘은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 정비의 흐름, 그 중에서도 공공이라는 키워드가 도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, 그리고 건설사들이 다시 관심을 두는 지역은 어디인지, 마지막으로 왜 어떤 구역은 17년 만에야 사업이 움직이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공정비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사실 처음에 반응이 미적지근했죠. 임대가 많다, 공공이 주도하면 까다롭다, 이런 인식들이 강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. 공공이 리스크를 줄여주고 대신 건설사들이 민간 브랜드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고급화된 안전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. 광명 3구역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. 예전에는 사업성이 너무 낮아서 진척이 안 되었던 곳인데요. 그런데 지금은 용적률 463%, 층수 상향, 분양가 상한제 제외까지 이쯤 되면 민간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죠. 이게 가능한 건 공공이 주도하면서도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동의율만 확보되면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예요. 한마디로 느린 구역을 위한 우회로 같은 것입니다.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현장 설명회에 GS건설, 삼성물산, 금호, 호반, 효성까지 메이저 건설사 5곳이 모였습니다. 그런데 이곳에 왜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일까요? 첫 번째로 입지가 탄탄합니다. 지하철 2호선 신정 내거리역 도보권, 양천고, 양명초와 같은 안정적인 학군, 그리고 그 자체로 실거주가 확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. 두 번째로 사업 규모입니다. 956세대, 도급제 방식, 수익성과 리스크를 둘 다 컨트롤하기 좋은 곳입니다. 컨소시엄 불어 현금 보증금 130억 원, 조건이 깐깐한 만큼 역량 있는 시공사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구역은 어떻게 보면 실속형 재개발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. 대단지는 아니지만 수익성과 입지가 균형 있게 잡힌 곳, 건설사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구역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재개발 정체구역이었습니다. 2008년 재정비 촉진계획 고시 이후 무려 17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. 그런데 이 구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신소통합기획 1호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. 그리고 드디어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습니다. 면적 22만 제곱미터, 총 4,185세대, 지하 5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39개 동, GS건설, 현대엔지니어링, DLENC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습니다. 구릉지에 위치한 이 구역은 서울대 벤처타운 역세권이기도 하죠. 이걸 잘 활용해서 단지를 테라스형, 판상형, 경관형으로 다양하게 설계했습니다. 단순히 건물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지형과 맥락을 읽어서 도시의 층위를 바꾸려는 시도. 이게 신림 1구역이 가진 잠재력입니다.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이슈는 다른 듯하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. 첫 번째, 공공정비는 이제 하나의 구조가 됐습니다. 느린 구역, 불확실한 구역에게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된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중소형 알짜 입지에겐 건설사들이 몰립니다. 신정동 사례처럼요. 이건 결국 건설사들이 이제 리스크보다는 확실한 수익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. 세 번째, 신속통합기획은 단순히 빠르게만 가는 정책이 아닙니다. 단지의 질과 구조를 바꾸는 도구입니다. 신림 1구역이 증명하고 있죠. 도시정비는 빠르게 진행될수록 좋지만 그 안에는 구조와 전략이 없다면 금방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, 사업 방식보다는 맥락이 중요한 때입니다. 그리고 숫자보다 사람입니다. 지금 정비사업 트렌드를 바꾸는 건 법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. 구역을 어떻게 읽고 그 안에 무엇을 남길까에 대한 전략이죠. 저는 이재이한 컴퍼니의 윤의진이었습니다. 다음 클립에서는 또 다른 정비사업의 맥락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